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이제 가을이 이제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계절 첫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말초 신경병 상위 등급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제 약속대로 파킨슨병 상위 등급 요건 어떻게 하면 6급 이항이 가능할 것인지 이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만약에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좀 잘 들으시고 어, 현재 6급 이항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께 합당하게 맞아 떨어지면 일단 준비를 해서 어, 신청을 해보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파킨슨병 상위 등급 기준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방송에 앞서서 아직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자, 파킨슨병. 이 질병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6급 이항 정도를 받아야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에 임한다고 합니다. 뭐 거기서 뭐 이거 가지고 자긍심까지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6급 이항은 돼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질병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6급 이항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 모름지기 국가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셔요. 자, 어쨌든 그게 답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오늘은 우리는 파킨슨병 상위 등급 6급 이항 요건을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설명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된다 하시면은 신청을 해서 어, 등급이 상향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 줄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이런 정도라면 이 요건이라면 파킨슨병으로 6급 이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양측 침범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시죠. 자, 그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모르신 분들은 파킨슨병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어쨌든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그럼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그 기준을 어떻게 찾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지금 7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파킨슨병으로 7급을 일단은 받아서 지금 수혜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내가 질병을 갖고 있다. 파킨슨의 병에 그 어느 정도의 중한 내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물론 보험병원은 이제 이미 나중에 신체 검사할 때 또 할 거니까 일단 보험병원보다는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여러분께 등급 상향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일례를 보면요, 보통 이 종합병원에서 받은 그 진료 기록과
영상과 이런 걸 갖고 만약에 보훈 병원에서의 그 신체 검사와 또 종합병원에서 나온 그 종합 검사 기록과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났을 경우에 보훈병원보다도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더 무게감을 실어줬다. 그러니까 차이가 났을 때 보훈병원에서는 별거를 안 받는데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행정심판에서 예를 들어보면 항상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새로 받아서 일단 제출했을 때 보훈병원과의 비교를 해서 항상 대학병원에서 받은 그 진료 기록을 갖고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이런 사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은 좀 수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병원을 바로 갈 수 있느냐? 지금 바로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1차 병원을 거쳐서 오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미 7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셔도 이제 가서 내가 이 정도다라고 진단서 하나 들고 가면 일단 거기서 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해주면은 지금 파킨슨병에 내가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병원에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걸 들고 만약에 해당된 CD가 있으면 CD까지 하고 진단서는 꼭 필요하죠. 진단서를 꼭 쟁취하고 그 다음에 소견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 기록을 CD와 함께 일단 받는 겁니다. 소견서하고 받아서 이제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받아온 이 검사 기록을 이제 갖고 일단 자기가 해당되는 지청에 상위 등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하고 나면 한 달 후 정도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어느 병원, 보훈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으십시오라는 안내가 가죠. 안내가 가면은 여러분 안내가 갈 때 지금 이번에 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하고 검사 기록 있잖아요. 양측 침범에 해당된다는 검사 기록 이 두 가지를 들고 일단 보훈병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지참을 하고 가세요. 지참을 하고 가셔서 이제 어떤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신체검사 의사가 어떤 분들은 혹시 뭐 제출할 거 있습니까? 라고 검사하기 전에 묻는 의사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검사 도중에 혹시 제출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끝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물은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묻는 거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적당히 응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그 신체 검사를 하는 의사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처음에 혹시 무슨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신체 검사 전에, 그다음에 신체 검사 도중에 묻는 사람, 그다음에 신체 검사 끝나고 묻는 사람, 그리고 신체 검사 끝나도 묻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묻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이제 물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 제출하면 되지만 묻지 않는 사람 끝났는데도 뭐 혹시 제출할 게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묻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물으면은 그분들이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놓고 가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놓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그 검사를 받고 나올 때 항상 복사를 하나 해 놓으라고 합니다. CD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록, 진단서나 검사 기록 이런 거를 다 복사를 하나 해서 두 부를 만들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병원에 제출했던 것이 별로 결과에, 그러니까 그 신체 상위 등급 심사에 별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훈병원 의사가 그 내용을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검사했던 기록만 갖고 자기 소견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찾아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훈병원에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 했다 하더라도 이 종합병원에서 해당이 된다 하면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해당이 된다면 일단은 종합병원에서 받아온 그 진단서와 진료 기록, 검사 기록을 인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그러니까 보훈처의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출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인용받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그렇게 하셔서 일단 내가 파킨슨병에서 지금 7급을 갖고 있는데 6급으로 상향 조정을 받고 싶다. 그거는 무조건 마음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왠지 내 질병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보다 아니면 6개월 전보다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입니다. 뭐 내가 더 건강해,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옛날 지금이랑 똑같고, 뭐 아니면 옛날보다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받으면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내가 몸이 평소보다 많이 이 그 증상이 좀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늘 마음에 좀 더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는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기록하고 진단서하고 CD를 준비해서 자기가 속하는 보훈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그 자료를 이제 신체 검사 받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이렇게 지키시고 만약에 제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오후에 12시 이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전까지는 제가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12시 이후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은 일단 6급 이상의 요건으로 임상 증상이 나에게 그 파킨슨병의 증상이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게 진단이 나와야 되고 검사 기록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아시고 일단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 내용이 이제 어떤 분들은 금방 알아듣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모르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제출하는데 아니면은 그 기록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모르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대행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